컬럼니스트라고 하면은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훈련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기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읽는다고? 근데 돈까지 준다고? 저는 저의 브랜드 무드앤쿠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요리 강사이자 푸드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이렇게 건강이나 식품 관련된 공기업 홈페이지에 컬럼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푸겐셰프라는 사이트에 이주연의 인생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컬럼을 올리고 있고요. 소믈리에 타임즈에 와인 컬럼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리는 컬럼 외에도 식품 브랜드, 주방 도구 브랜드, 주방 시설 브랜드 이런 곳에서 자사 제품을 활용한 원고 청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컬럼니스트는 뭐 특정 학과를 졸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컬럼을 쓰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약사세요. 그분은 약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음식을 분석을 하는 컬럼을 쓰시거든요.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는 컬럼 내용이 나와요. 요식업계에 종사를 한다든지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푸드 컬럼니스트로 활동하지 않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푸드 컬럼을 쓰실 때 좀 더 새롭고 참신한 시각으로 글을 쓰시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컬럼니스트가 자기의 의견을 글로 풀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외식업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유명한 맛집, 최신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평가를 하거나 음식이나 뭐 요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서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음식을 하나의 소재처럼 생각해서 인문학처럼 글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워낙 자신만의 색깔로 글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다양한 분위기의 푸드 컬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는 좀 다를지라도 또 표현하는 방법이나 내놓는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모두 다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공이 식품영양학과거든요. 음식에 대한 영양소, 건강 그 자체를 다루는 글도 쓰고요. 요리 강사이기 때문에 레시피를 개발하는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좀 다 합친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가장 우리가 대두되었던 게 면역력이죠. 면역력에 좋은 음식은 단호박과 마늘이 있다. 단호박과 마늘에는 어떤 영양 효능이 있지?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레시피는 뭐가 있지? 겨울이니까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뭔가 이런 식으로 상황적으로도 알맞는 또 메뉴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단호박 치즈 그라탕이다. 그 그라탕 안에 단호박 속이 들어가거든요. 그 속으로 샌드위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성비 좋게 한 번에 2가지 메뉴가 나오는 레시피. 이런 주제로 이 요리를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포만감이 높은 야채를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건강식 웰빙 브런치로도 제가 주제를 잡아서 컬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메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하나씩 더 나아가고 도움이 되는 내용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것들을 계속 부여를 하면서 좀 하나의 큰 콘텐츠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리 하나만 소개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 요리를 해서 먹어야만 하는지 그라탕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이렇게 화려한 비주얼이 나올 수 있어서 인증샷까지 찍을 수 있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항상 요리나 음식을 소개를 할 때에는 그걸 왜 해야 되고 왜 사야 하는지 이런 이유를 꼭 함께 소개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글의 매력이나 어떤 양질을 결정하는 거는 글의 색깔보다는 깊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을 했는지 사실 이게 짧은 글이라도 다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이 분야를 어떻게 표현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좋은 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요리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칼럼까지 쓰게 된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 쪽으로 대단하게 성공을 한다든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다 이런 욕심이 없었어요. 글 쓰는 게 너무 재밌었고 일단 신기했어요. 평소에 블로그에 혼자 쓰던 글인 것 같은데 이걸 사람들이 읽는다고? 근데 돈까지 준다고? 사실 글 쓰는 걸 전업으로 삼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처음부터 글만 써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요리 강의를 그때 함께 하고 있었고 컬럼니스트로서의 어떤 입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서 크게 이렇게 힘든 생각 없이 즐겁게 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항상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글만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지? 내가 이 글에 실을 수 있는 나의 자질이 뭐가 있지? 요리 같은 요소를 넣어볼까? 사진이라도 넣어볼까? 주어진 업무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궁리를 해봐요. 그게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족함을 그래서 늘 유지를 하려고 해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저의 믿음인 것 같아요. 컬럼니스트라고 하면은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훈련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물음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일상이 좀 따뜻해지고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각박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잖아요. 요리도 내가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는 일상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요리 하나, 흘려보낼 수 있는 식재료로 근사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하나 이런 거를 소개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